무슨 얘기인지 잘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 아, 소리가 여기 있었구나. 무슨지 모르겠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단은 뭐가 좀 포인트냐면요. 결국은 이 고전소설이 모의고사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치를 요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고전소설들은 사실 결국은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 그렇죠. 사실 좀 너무한 일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엄청나게 긴 글들을 그냥 똑 잘라가지고 영어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뒤의 맥락들을 이 글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능력치들이 중요해요. 근데 현대소설보다 훨씬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전소설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소설이 흘러가는 스토리라인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거와 유사한 작품들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전소설, 특히나 이 전우치정 같은 경우는 뭐에 기반을 가지고 있냐면 영웅전에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이한 출생,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련을 갖게 되죠. 첫 번째 시련을 갖는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혼자 이렇게 또로로 돌아다니다가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다가 황제가 위험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황제를 구해주면서 입신양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때 헤어졌었던 엄마 아빠를 다시 찾으면서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성들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3학년쯤 됐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2학년까지 배워요. 2학년까지 전형성을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3학년 글들이란 말이에요. 3학년 되면 이 전형적인 글감과는 좀 다른 아이들을 좀 던져주기 시작을 합니다. 얘 충성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 얘 대부분은 해피엔딩인데 얘는 비극적이야. 얘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조력자 부분이 조금 이상해. 이런 식의 글감들을 좀 던져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성이 없다 보니까 뭐가 더 메인지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조금 안 잡혀 있는 것가 좀 보이고요. 이번 문제가 좀 틀린다라는 것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휘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냥 호기심으로 어휘를 외우기에 너무 늙어버렸어요. 글감들 있을 때 한국어잖아. 근데 안 읽히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쓰이던 어휘들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인공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는데니까. 여러분들 어휘 단어장은 있잖아요. 영어 단어장. 근데 국어 단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3학년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언어 단어장 외우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전소설들이 어느 정도 대도가 되면은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내용일 거고, 어차피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죠. 팩트 체크. 했는지 안 했는지.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보를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냥 그 정보를 읽을 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내는데 능력치를 좀 키우는데 좀 초점을 주실 필요들이 있어요. 일단 전우치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기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문들은 아니라서 일단은 작품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물군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전우치가 등장하고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주인공과 항상 대칭점이 나오는 적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전우치와 이 구미호의 관계가 당연히 나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게 뭐라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항상 그 갈등의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천서, 하늘의 고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싸운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서를 읽으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영웅이 기연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사를 만나거나 이렇게 기물들을 만나서 자기의 능력치들을 키우게 되는 건데, 이걸 읽으면 이제 도술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잘 치를 수 있고, 막 분신술도 쓸 수 있고, 그런 이제 소재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서는 이제 전우치한테 반,
구미호한테 반 있다라는 이 이미지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치가 대노하면 말하기를 벌써 뭐에 체크를 해야 돼? 우리 약속했잖아. 감정선들은 언제나 체크하기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분노할까?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신여겨서 이와 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에서 나왔었던 이 갈등 양상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주는 건 되게 쉬운 부분들이라는 걸 갑자기 점핑을 하잖아. 당연히 분노하는 이유들은 구미호가 책을 가져갔기 때문이겠죠. 사실 지 것도 아니었는데. 그치?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 그래서 여우굴 체크해주세요. 왜? 공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여우굴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머물리라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을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자, 그래서 얘가 뭘 해? 분노를 해서 구미호를 치려고 공격을 뭐 했어요? 공격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적군이랑 이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지. 왜? 구미호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보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얘가 이제 전우치가 갖고 있는 게 3번이고 얘가 4번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적을 붙여서 더 이상 구미호가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치 집에 돌아가. 그래서 여우굴 이슈가 끝났어. 이 새끼를 잡아서 쳐가지고 천천히 뺏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집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소설은 무슨 호흡으로 읽어야 돼요? 공간 이동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공간은 한 갈등이 있을 거야. 한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공격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집에 왔으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집으로 왔어.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여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행하려 하면 자연이 더디더라 하고 이해한 개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바로 걸레에 들어가 대명정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공중이 방울했다. 이에 조정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자, 끊어볼까요? 집에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우치 아저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도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주인공의 능력, 기이한 능력, 특출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로 이어져요? 원래는 얘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뭘 했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황하려고 하면 이게 원래 클래식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입신 양면에. 근데 이거 벼슬 해요 안 해요? 벼슬을 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 이유가 뭘까요? 뭐야, 너무 더디다. 얘는 너무 더디기 때문에 뭘 선택한 거예요? 빠르다. 빠른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야? 자신의 고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거 국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수를 부리겠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됩니까? 신관이 돼요. 변신을 하는 거예요. 변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콘텐츠가 뭐예요? 물론 구미호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끝났지만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이하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전기성.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맨날 팩트체크 문제에서 벼슬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미호를 만나서 공격을 했다.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팩트체크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공간감이 또 바뀝니다. 이 집에서 자기의 능력을 이제 부려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걸레, 대명정, 궁궐내의 이 대명정, 임금님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하들이나 왕이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겠죠. 오금의 틈은 대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대경 통화라고 쳐볼까요? 대경.
이게 감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배경이라는 거. 아까 전에 우리 대노였잖아. 이게 이게 분노란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부정이에요. 이게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대경이라는 이거는 감정 뭐야? 얘가 해석을 하면 크게 놀라다요. 그러니까 얘는 슬픈 거를 보고도 크게 놀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거를 보고도 크게 놀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약간 중립적인 부분들인 거죠. 지금 신관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감정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시니 우치가 운모 중에 서고 청의 동사가 외쳐 말하기를 이런 거 청의 동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전형성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천사 이미지를 하려면 맨날 이제 날개 있고 나팔 불고 하얀 가운 입고 그러잖아요. 이 청의 동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선이 올 때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이 올 때는 항상 뭘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이러고 구름을 타고 이게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동자들이 옆에서 이 시중을 드는 거죠. 이게 전형성들에 대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청의동사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청의동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구려국 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들으라. 이런 단어들. 옥황상제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나와? 전교라는 것도 나오죠. 이거 전교는 꼭 옥황상제뿐만이 아니라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누구한테 내리는 얘기겠어요? 황제한테 내리는 얘기인 거예요. 황제가 신하한테 내렸을 때도 전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임금님이 보내는 명령,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 진짜 신관이야? 아니잖아. 지금 왕을 뭐 해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여먹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개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가 전통파였는데 빨리 출세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황제 엿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학원을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을 상을 갖게 해주시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쌓여 단정의 석권을 왕이 4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려서 엎드리니 묻지 말하길.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거 묶어가지고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고전 소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인데 이쪽에서 뭐가 나와요 방금? 이거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장면? 묘사 이런 것들은 항상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서술자적 논평이라든지 아까 전에 했던 전기적 요소라든지 이런 장면 묘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감각적 이미지 나오면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시각이라든지 색채감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기이한 것들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뭔가 막 이상한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고 우치가 말합니다.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허럽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들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는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하시고 이제 뜻을 전하시어 10월 7일 오시에 상냥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10척 5촌이요 너비 3척 2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시우랴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가 은은하며 온색 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그래서 지금 전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기둥을 내놓아라. 거짓말, 진짜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우치가 황제를 속이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납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려 해. 어떤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될까. 지금 황제를 엿먹인 상태거든요.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는 중간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치가 등장을 하고요. 이 우치의 감정성이 뭐예요? 무안하다라는 감정이 나와. 그럼 여기서 앞에서 전우치가 잘못한 것들을 누가 꾸짖은 상황이겠구나라고 납득을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지. 글쩍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좀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안이라는 게. 뭔가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주머니 왜 거기다 쓰레기 버리세요? 아니 형 왜 내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때 그 감정이 무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조지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야. 이 무한이라는 감정선으로 그런 것들을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다음 무한하여 달아나고자 하니 시로가 달아나고자 하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삭히되어 달려드니.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화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얘가 이제 도주하려고 했어요. 도망가. 하지만 서로의 기이한 능력치를 통해서 얘가 이거를 잡죠. 우치가 보라매가 되어 날려고 한 듯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여기가 꾸짖다가 나옵니다. 항상 영웅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조력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조력자의 포지션으로 얘가 등장합니다. 약간 스승의 포지션이거든요. 너같이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우치가 애걸하며 말하기를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나 죄당 만사이오나 죄가 너무나 많고 10,000번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 이 명을 낭비를 이소서. 그래서 얘가 지금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이 죄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얘가 뭐야? 설득을 하는 거죠. 비비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 나에겐 뭐가 있다? 노모가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 왜?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화담이 말하기를 내 이번에는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으며 또하며 우치가 말하길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라. 그래서 얘가 제안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 너 살려줄게. 너 내가 살려줄게. 지금은 살려줄게. 지금 살려주니까 뭐예요? 표를 행해. 하지만 나중에는 나랑 어디 들어가자? 산 들어가서 뭐야? 도수를 갖자. 도를 갖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란 말이야. 이런 계층이 만들어지면요 거의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점은. 시간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미래, 현재, 미래, 과거, 미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라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물 흐르는 듯하여 우치 모부인이 조라니 우치가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이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이 말하기를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장사에 가두고 그 불에 불지르며 또하며 우치가 말하길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어지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치가 뭐를 시켰어요? 약속을 지켰다가 되게 중요해. 약속을 했는데 도수를 전혀 부르지 않고요. 우리 노모를 잘 봉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모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화담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담이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 조지자? 구미호를 죽여버리자. 그죠? 그리고 누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치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 호흡하면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여기가 뭐가 들어갔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노모가 죽어버렸죠. 그런 지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고 하니 행장을 부리거라 하거늘 우치가 홍보라면 차례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관계는 긍정이어서 부정이었었잖아요. 하지만 1년의 사건 이후에는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긍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감정과 이 사람들의 행동 근데 이 사람들의 발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전 소설들은 봐봐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 그럼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이 되겠어, 나쁜 감정이 되겠어? 좋은 감정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까지 모실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감정선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학원을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말하길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탈없이 있어서 나의 조상을 제사를 받들라
하고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보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났죠. 우리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좀 볼까요?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걸 먼저 보면, 물론 나까지 읽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요즘은 좀 속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찢어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단기 기억력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데, 우리 41번 볼게요. 가만 볼 수 있죠. 41번. 다의 사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뒷부분에서 나왔었던 이 인물에 대한 팩트체크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1번.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지 않도록 이끈다. 끝났네요. 처음에 내가 뭐였어? 얘가 온 이유가 뭐였어? 얘가 아까 바라의 이유가 뭐였어? 얘가 임금님들, 그렇지. 나라들을 지금 못 살게 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잡으러 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국민을 잡는 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됐다. 이런 결들 때문에 1번에서 이미 끝났어요, 사실. 네, 봐봐. 어디서 나오는지 봐봐. 2번.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간다. 자, 뭐를 비틀어줬어요? 주체를 바꿨어요. 주체를 바꾼 거야. 누가 요청을 해? 선도 닦는 거?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죠. 근데 우치가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문제를 낸 메커니즘 뭐를 만든다? 아, 주체를 바꾸는 거야. 항상 누가 제안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2번.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다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뒤쪽 맞죠? 근데 앞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앞부분 그럼 다시 한번 찾아라도 봤었어야지. 헷갈리면. 그럼 앞부분에 간 게 뭐예요? 무하나에 뭐 했어? 공격해야 안 해요? 요구 안 되니까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3번. 4번. 전우치에게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자, 이것도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시간감이 중요해요. 이미지는 있는 거예요. 구미호를 죽인다 라는 이미지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제안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죽이지 않을래? 뭐야? 무슨 시예요? 미래시란 말이야. 이거는 뭐야? 과거시라고. 이미 했어. 근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아, 시간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간. 문학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5번.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졌죠. 그 다음에 재촉한다, 조졌죠. 다 지키고 기다렸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것 뿐인데, 이걸 이제 재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42번. 42번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 동그라미 5개 치는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풀 때 인상으로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는 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긍정, 부정 이런 느낌으로. 1번 볼게요.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죠? 이 능력, 기이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영웅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2번.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되게 맞아 보여요, 실제로. 실제로 영웅소설에서는 충과 효를 졸라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대? 충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충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도요, 요거 2번을 못 찍어요. 왜?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느낌, 충 좋은 거, 효 좋은 거. 아, 그랬지. 근데 이 작품은 뭐가 이제 조져줘야 돼? 충성심이라는 충이 조져줘야 돼. 왜? 누굴 조져요? 우리 임금님한테 엿먹이잖아. 임금, 효는 생각해, 이 새끼가. 우리 뭐야? 이 처음에 이 행위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 효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가 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효를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이건 팩트야. 하지만 뭐를 지키지 않았다? 충을 지키지 않았다. 즉, 이 부분이 다른 영웅소설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영웅소설은 어떨까? 황제가 위험에 처지면 바로 가가지고 그냥 구해주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여기는 오히려 연명이잖아. 그 부분이 가장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견우치가 입신양면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부분이었죠. 그래서 거스를 하지 않는다.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4번 되게 많이听으셨는데,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맞는 얘기예요. 이 옥황상제 사실 옥황상제가 보낸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권위를 빌려가지고 황제 조졌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괜찮은 이야기가 됩니다. 5번도 괜찮죠. 네,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부인이랑 자식 많이 남고 후세에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나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시도들을 조금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설에다가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이 희곡 갈래들을 조금 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내가 전우치를 봤다. 강동원 나오는 영화. 여러분 오늘의 추천 영화. 아니 그런 거 좀 봐야 돼요. 우리 그런 게 진짜 콘텐츠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이거 여러분들 선배들 봤을 때 그 영화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힘들었다 그런 식의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씬샵 1 이게 시나리오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게 씬 넘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장면의 전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간은 아주 친절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궁궐입니다.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봅니다. 아까 전에 소설에서 어느 지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우치가 사기치려고 내려가고 있구나 궁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옥황상제님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그럼 이제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왕은 얘를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옥황상제의 아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왕이 손짓하자 궁중학사들이 성악을 연주하고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떠나준다.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그저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근데 느껴야 돼. 벌써 차이점을 만들어졌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이게 개인의 부귀예요. 뭐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다 개인이에요. 포인트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함경도 기근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오히려 구술 혹은 의적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나의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제 제 꿈에 나타나신 하명하는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니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시자길래 그거 역시 준비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똘똘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이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인가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합니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꾸고요. 그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들어선 곳으로 듣습니다. 보물을 발로 쳐보고 깨고 보고 던지는데 실제로 영화 장면에서요 되게 막 띵띵 이런 소리에서 갑자기 이제 힙합 비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리듬을 타면서 이제 보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춥니다. 작고 투박하고 앞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기로 덮여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곡선으로 다 연결되게 되는데 얘가 거울을 챙겼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왕은 고개를 들라 내 그 본식 그림 그리기를 즐겨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기를 꺼내 펴안친다. 한수와 궁녀이 손에 들게 한다. 어떤가?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들이 있고 이렇게 길이 쭉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에 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왕이 저 당나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전치의 고백을 통해서 몰랐는데 옥황상제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기꾼 정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 앞부분에서 전부 다 이 사람의 기이한 능력치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설 편본마다 좀 가는데 여기 들킨 전우치가 이거를 타고 갑자기 슉 사라졌다 이런 식의 결말로 끝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우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슉 하고 전우치가 대동하고 있던 천군들을 보면 갑자기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참.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그러면서 감정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바뀌고요. 궁중 무관들이 들이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꿉니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지고요.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고 접어달리고 검을 바람보다 휘두르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을 좀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도수를 계속 비리고 있는, 부르고 있는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가련한 사람들을부터 바로 도사의 일이다. 이거 밑줄 쳐볼까요?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감정선과는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의 행동의 인과가 다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글을 읽어내가는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왕을 연명인다라는 거는 똑같지만요. 무릇 생선 대가리부터 썩는 것, 왕과 대신에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지사 받을 일도 아니고 하면서 전우치를 애워싸는 궁중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붉은 붓으로 술병 모가지를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립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가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내가 이 병의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000냥을 주겠다. 돈을 막 쓰는구나. 전우치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지고요.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왕을 언짢게 합니다. 다음 이제 글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43번부터 보죠. 43번. 가를 토대로 나를 창작되었다고 했을 때 A와 나의 비교로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A로만 더 한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1번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캐릭터성을 바라보라는 거고 수식어로 이 사람들의 행동 광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2번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 모친 동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사람들의 행위에 인과들은 언제나 따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한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뭐한데? 거의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A에서는 야, 너 선국하면 내가 7배, 70배, 700배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었죠. 4번 전우치와 왕과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고 맞았고요.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다. 어디에 빗줄 쳐야 돼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해서 쳐야 돼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있었니 없었니 문제인 거예요. 나 다시 올게 했니 안 했니 찾는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공간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 지점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기를 뭐 할 필요는 있어요? 다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나 다시 올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4번 찍으시면 끝나는 거죠. 5번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게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보다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서 나타난 하명이었다라는 왕의 대사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다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4번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자 44번 갈등 양상인데요. 결국은 소설입니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요번 수능도 봐봐. 요번 6월 마찬가지고 수능도 보면 갈등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1번만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있어야 돼. 원래 이 교과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 근데 이때는 정보가 변함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들을 이게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월에는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수능은 어때? 이거를 감추는 거야. 니들 6월, 9월 통해서 갈등 고민하라고 했지? 그럼 소설, 수능에서도 똑같이 갈등을 읽어봐. 이런 뉘앙스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2번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하면서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너무 괜찮은 얘기고요. 3번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정체가 밝혔을 때 더 빡치겠지. 내가 저런 새끼들한테 목을 숙였다니. 그러면서 확장된다. 증폭된다도 맞고요. 4번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때 아들님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도사님으로 바뀌어 이거예요. 뭐로 바뀌어요? 도사님이 바뀌어요. 항상 뭐는요? 호칭의 변화는요? 언제나 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저 새끼 저놈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유 선생님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의 갱신 때문이라도 호칭에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약간 사실 영화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되게 흥겨운 리듬감, 속도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 끝났죠. 왜? 우열이 이치. 누가 훨씬 더 우선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우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사실 갈등 양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답은 뭐에서 나왔어요? 내용에서 이 사람이 우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항상 45번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투들이 뭐냐면 예전에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봐봐요.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봐봐. 영화를 잡을 때는요. 롱시트와 숏시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즈 업, 클로즈 아웃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찍는다라는 건 이 얼굴을 찍는다라는 거고요. 그죠? 멀리 찍는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프다라는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가까이 찍어야 돼, 멀리 찍어야 돼? 가까이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행위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찍는 거예요? 크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도에 따라서 이 장면을 잡는 씬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가? 감정이면 멀리 잡아야 돼요? 가까이 잡아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번 기억.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측을 올려다보면서 촬영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찍는 게 권위가 있겠어? 이렇게 찍는 게 권위가 있겠어? 그죠? 대단하세요. 황제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1번도 이제 괜찮은 얘기가 되고요. 2번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고, 그렇죠? 관심이라는 감정을 보여주려면 멀리 찍는 게 맞겠어? 가까이 찍는 게 맞겠어? 가까이 찍는 게 맞고 이 눈동자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노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 되겠고, 즉 이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선 당연히 그 사람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게 맞겠죠? 한 번도 괜찮고요. 4번 결국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번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충출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며 밑줄입니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줘야 돼요. 뭐가 예민해야 돼? 여러 공간부터 이미 조져졌어요. 이거는 이미 한 공간이에요. 이미 이 왕 앞에서 자기가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여기다가 저기 가고, 여기다가 여기 가고, 여기다 갑자기 칼 뽑고, 여기다 갑자기 꽃 뿌리고, 여기다가 음악 바뀌고. 그 공간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 공간도 이미 조금 이상하고요.
물론 공간이 막 갑자기 우수 갔다가 막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지. 갑자기 막 이쪽 방 갔다가 저쪽 방 갔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 씬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더 나아가서 동시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과 이 시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도 불쾌감을 지속하려면은 이제 왕의 표정을 보여주고요. 웃음소리를 계속 따라주는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신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고전 소설의 그런 힘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이게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몰입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두 달 정도. 그 정도 쌓아두면 그 다음 작품들은 되게 뻔하디 뻔한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3학년 내내 좀 끌려다닐 거거든요. 그건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신은 이제 저는 지전 이제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좀 더 쌓아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요.